균질한 아파트 위에 차이를 만들고 사적 공적 긴장을 드러냅니다. 핵심 요소인 안개타워는 이 시스템의 주요 거점으로서 안개를 물과 식량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곳은 지형과 조화로운 마을과 흙, 나무로 지은 토방집의 맥락을 가집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메스는 한강과 성수동의 길을 형성하고 농업, 물류, 상업이 공존하는 도심형 농업 허브를 구축합니다. 자신에 대한 온전한 몰입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의 4단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산업 공간을 재편성하여 도시와 다시 연결되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제안합니다. 영화의 일상 소비와 시민 참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영화의 전당으로 압축되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산업단지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개발을 앞둔 노후단지입니다. 존엄한 생애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현직자를 위한 실습 중심의 소방학교를 제안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며 도시의 40% 이상이 경사지에 건설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충북 충주시에 있는 글로컬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학과와 부동산학과가 유명하며 특히 동문 네트워크와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호수 1가모에 홍익대학교가 쏙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대충 보니 진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는 병원이 먼저 설립되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학이 설립된 경우입니다. 건국대의 모체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상어 유석창 박사가 1931년에 설립한 민중병원입니다. 이후 1946년 건국대학교의 실질적인 전신인 조선정치학관이 경기도 인가로 개교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선정치학관은 서울 낙원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59년 정치대학이 종합대학인 건국대학교로 승격하면서 초대 총장으로는 상어 유석창 선생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건국이라는 교명은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구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는 1970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개설된 이래 여러 차례 소속 및 계열 조정을 거쳐 지금의 건축대학 건축학부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세부 전공을 건축학과 건축공학 전공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는 현재는 4년제라 대학원까지를 고려한 4+2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신입생부터는 5년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곧 KAB 인증도 받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물론 26년도에 바로 KAB 인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받더라도 26년도 신입생부터는 다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님의 마지막 그림자가 닿는 곳, 폐광된 채석장을 활용한 빛의 장례 공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중국 충칭의 총강 채석장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과거의 산업적 기억이 산과 강의 풍경과 만나는 도시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장래의 감정을 빛과 그림자의 건축으로 번역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드로잉 머신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고안하여 그림자를 포착하고 이를 연속적인 시퀀스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짙은 그림자는 슬픔을 표현하며 이 그림자가 점타 옅어지는 과정은 감정의 해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전환은 공간과 그 안의 감정을 동시에 빚어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의뢰, 화장, 추모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닫혀있는 의뢰의 전당을 지나 문지방과도 같은 화장 공간을 거쳐 마침내 강을 향해 열린 빛나는 추모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그림자와 분위기를 통해 연결된 공간들은 단순한 기능적 건축물을 넘어섭니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하나의 영적인 여정이 됩니다. 장예훈님의 생애 고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이 어떻게 자연 경관의 진화 속에서 문화를 담아내고 동시에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설계의 목표는 자연의 변화와 생태학적 압력에 적응하면서도 문화 및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개입적이면서도 유연하고 또 참여적인 건축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충칭 양쯔강 유역에 위치한 종바섬입니다. 이곳은 댐 건설의 영향으로 섬의 북쪽 초원이 오랫동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태학적 악화가 진행되었고 전통적으로 그곳에서 열리던 조상들의 의례 또한 중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 침식을 늦추고 동시에 마을 주민들과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동현님의 코그니션 드로잉 머신입니다. 당신 앞에 이 물체는 나무인가 아니면 나무 모양의 무언가인가? 데카르트의 사유 이래 인간이 기계로 전락하며 건축은 생산성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술이 발전하며 인간은 생산의 주체에서 관찰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곳 성수 피혁 공장 역시 생산 기능이 소멸된 후 광활한 대지와 벽돌 외피만 남았습니다. 과거 기계가 돌던 곳은 여가의 장소가 되고 버려진 대지엔 새로운 지형이 생겨났습니다. 벽돌 벽은 더 이상 공장의 이미지가 아닌 놀이와 소비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 역할의 변화는 건축의 성격을 재정의합니다. 자동화된 공장은 이제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동화 시대와 건축 유산의 재활용이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인간과 건축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신현주님의 빠져나온 것과 담아내는 것입니다. 스캐닝으로 아파트 복도 위 사물과 흔적을 기록하며 음의 전이 공간을 보았습니다. 종이상자, 신발, 화분, 자전거, 장난감 같은 익명적 사물들은 균질한 아파트 위에 차이를 만들고 사적, 공적 긴장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삐져나온 것들을 담아내는 공간에 대해 떠올립니다. 미동 아파트는 소설 속에서 식민지 시대 권력을 품은 무대입니다. 인면에 창을 분할하고 막고 어떤 곳은 문으로 어떤 곳은 창으로 남기는 제어는 건축적 차이를 만듭니다. 사적 공간의 구조는 외부와 호흡하며 숨김의 조건을 드러냅니다. 창으로 경계 삼았던 방들은 설비와 함께 지대를 만들고 전이 공간은 틈을 만듭니다. 정사홍님의 드로잉 머신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음악이 가진 저주파수의 강도를 하나의 시각적인 제스처로 번역해내는 특별한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선이 음악의 리듬에 반응하며 붓의 궤적에 미묘한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의 저주파 진동 아래에서 잉크가 예측 불가능하게 퍼져나가는 우연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무작위성의 이미지를 통제되면서도 동시에 감각적인 형태로 변환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기계는 무작위성과 질서가 서로 정교하게 얽혀 들어가는 하나의 감각적 악보를 창조해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리의 리듬을 눈에 보이는 시각적 제스처로 번역하는 겁니다. 서성준님의 포그타워입니다. 알토 호스피시오는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지만 태평양 연안에서 밀려오는 안개라는 숨겨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지형을 분석하여 중력에 따른 물의 경로를 추적하고 이 경로를 따라 물을 수집, 저장, 분배하는 마스터 플랜을 제안합니다. 핵심 요소인 안개타워는 이 시스템의 주요 거점으로서 안개를 물과 식량으로 변환시킵니다. 동시에 자연과 도시를 잇는 상징적 건축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해 공유 자원으로 되돌림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물을 생태학적 인프라이자 문화적 기반으로 재정의합니다. 안개타워는 생존을 위한 기계를 넘어 사막에서의 회복력과 공존을 기리는 기념물로서 서게 됩니다. 박희진님의 도파민 머신입니다. 현대인은 쇼폼과 같은 노력 없는 쾌락에 의존하며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감각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와 달리 노력과 성취를 위해 얻는 건강한 도파민은 자기 발전을 이끄는데 제주의 해녀 문화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녀들은 예로부터 물질을 하며 불턱이라는 공간에서 희로애락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불턱은 감정과 몸이 밀착하는 공간의 원형이자 경계 없는 건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턱이 사라지며 해녀의 역사가 담긴 공동체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불턱을 현대건축 언어로 재해석하여 해녀 문화를 지속시키고 공동체의 중심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영희님의 핸즈 트레이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관령의 구릉지에 자리합니다. 이곳은 지형과 조화로운 마을과 흙, 나무로 지은 토방집의 맥락을 가집니다. 본 디자인은 이 맥락을 이어받아 흙을 들어올려 벽을 만들고 나무를 내려 지붕을 얹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이 풍경과 완벽히 어우러지며 마을의 결을 확장시킵니다. 나아가 손의 흔적 개념은 움직임에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드로잉으로 시각화된 손의 흔적은 단순한 선을 넘어 긴장과 이완, 신체의 리듬을 기록합니다. 이 움직임의 기록이 건축으로 번역될 때 이는 흙과 구조와 결합하여 리듬과 밀도를 가진 공간을 빚어냅니다. 류태현님의 바운딩 박스 드로잉 머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길역의 복잡한 도시 흐름을 시각화하는 드로잉 머신에서 시작합니다. 보행자, 자동차, 지하철의 움직임은 물리적, 제도적 바운딩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이 보이지 않는 패턴을 중첩시켜 도시의 움직임을 시각 언어로 만듭니다. 이 분석은 바로 건축이 됩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흐름을 기록하고 바운딩 박스로 추상화한 뒤 3차원의 플레이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건물 안에서 3차원으로 증폭됩니다. 플레이트가 휘고 기울어지며 선형적 순환을 공간적 경험으로 바꿉니다. 프로그램은 이 동선을 따라 수직으로 전개되며 그 결과 순환 자체가 건축이 되고 이동성은 문화적 삶과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강주종님의 커렌시아 연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편안한 보금자리와 연결된 커뮤니티를 목표로 단절된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이끄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 단절, 고독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포근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메스는 한강과 성수동의 길을 형성하고 양쪽 시야를 모두 확보하여 단절을 해소합니다. 프로그램은 2층엔 직업훈련소, 커뮤니티 공간, 운동시설, 심리치유 및 치료, 자존감 회복 공간 등이 있으며 3층 프로그램엔 조경, 농촌 체험 공간, 러닝 트랙, 힐링 북카페로 구성됩니다. 한강 프로그램으로는 한강 체험, 바나나 보트,
수상, 스포츠, 오리배 등이 있습니다. 권채영님의 얼반 미디에이팅 팜입니다. 도시는 오랜 시간 강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한강은 비옥한 토양과 수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와 국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성수동 일대는 한강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농경지로서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경제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대규모 공장 이전과 슬럼화로 현재는 영세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강과 도시의 일상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생활 인프라로서 한강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강이 단순한 관망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터전으로 재인식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 프로그램은 도심 농업과 MFC를 결합하여 농업, 물류, 상업이 공존하는 도심형 농업 허브를 구축합니다. 이는 비가시화되었던 푸드 인프라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입니다. 디자인 전략으로는 단절된 전이 경험을 되돌리기 위해 평행한 도시와 강의 흐름을 굴절시키는 사선축을 도입합니다. 강변북로로 끊어진 도시와 한강의 연결을 회복하고 방문자 동선을 따라 프로그램을 배치하며 산업 및 물류 프로그램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지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도시 생산자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찬님의 사이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연구자와 예술가의 경계를 잇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이의 S는 공간, 사회, 신경망, 성수동을 뜻하며 AI는 인공지능이자 협력자를 의미합니다. 한자 사이간은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현재 도시는 산업 중심에서 창작과 문화 중심의 경험적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한강 사이의 흐름은 강변북로로 인해 보행자나 시선 등 다양한 면에서 명확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예술계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과 예술의 공존을 돕는 미디어 아트를 핵심 매개체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대지와 한강을 잇는 다리와 건축물을 통해 도심에서 한강으로 끊겼던 흐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창작, 연구, 전시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방문객은 미디어 전시를 통해 감각적인 체험을 하고 거주자는 레지던스와 스튜디오에서 교류하며 창작을 이어갑니다. 결국 이 도시는 예술과 기술의 흐름이 담긴 새로운 커뮤니티로 확장될 겁니다. 프로그램은 경험 경제 이론에 따라 능동적, 수동적, 흡수형, 몰입형의 4가지 기준으로 경험 활동을 구분하고 확장하여 제공합니다. 박계령님의 SUM, 세레니티, 유니티, 메디테이션입니다. 한강, 물의 경험을 통한 해우 해방의 회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이트 남쪽으로는 도심 속 빈 공간인 한강이, 북쪽으로는 문화 창조의 창의적 장소인 성수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도심의 휴식 공간인 서울숲이 위치해 있습니다. 탁 트인 한강과 함께 해우, 해방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온전한 몰입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이는 곧 비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채워나가는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온몸까지 물의 감각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한강 뷰와 함께 입욕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둘러싼 회랑을 거닐며 정원과 수정원을 사유하고 공간 곳곳에는 다도시를 두어 쉬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소연님의 시티케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인이 원하는 쉼이 단순히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인 성수와 자연인 한강을 연결하는 이 대지에서 방문객은 자신이 원하는 쉼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복잡한 도시 속 정신적인 쉼과 차분한 자연 속 동적인 쉼을 모두 취하는 도시 포괄적 쉼, 시티케이션을 제안합니다. 성수는 오래된 공장을 재해석하여 젊은 예술가들이 자리잡는 트렌디하고 예술적인 도시이며 한강은 러닝크루나 자전거 라이딩 같은 동적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20년대 이후 도심에서는 호캉스 같은 스테이케이션 문화가 유행하는 반면 공원에서는 동적인 활동이 늘어나는 이 역설적인 쉼의 형태를 공간화하고자 합니다. 사이트는 트렌드의 정점인 도시의 성격과 한강변이라는 자연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의 공간인 성수와 자연의 공간인 한강을 연결하여 사람들이 각각의 공간에서 스테이케이션, 워케이션, 액티베이션 그리고 시티케이션을 모두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황선빈님의 스레드 From Idea to Identity입니다. 실에서 시작해 브랜드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성수동 패션 산업의 미래를 이끌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성수동은 과거 산업화의 유산에서 현재 트렌드의 중심으로 변모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형 브랜드 편중으로 인해 신진 디자이너들이 설 자리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의 4단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스레드는 디자이너의 작은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둘째, 셀은 개인이나 팀이 실험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창작 공간입니다. 셋째, 티슈는 공동작업과 협업을 통해 리소스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교육, 브랜딩, 판매, 투자 등 구조화된 지원으로 디자이너의 산업 진입을 돕습니다. 매스 계획은 프로그램 볼륨에 따라 4가지 매스를 구획하고 대지 분석을 바탕으로 하단부에는 도시와 한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상층부는 체감과 시야를 고려해 기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신진 디자이너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완성합니다. 김겸님의 Reorganization of 장안평 블럭 234-2입니다. 장안평은 과거 자동차 산업지구였지만 현재는 천호대로로 양분되고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쇠퇴지역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 산업 공간을 재편성하여 도시와 다시 연결되는 개방형 커뮤니티를 제안합니다. 쇠퇴한 산업을 되살리고자 주민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만들고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과거를 현재의 커뮤니티 생활과 연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자동차 주차 공간은 수직으로 효율적으로 쌓고 확보된 지상 공간을 새로운 인간 중심 블록에 할애합니다. 커뮤니티 도로 디자인에서는 차량 동선을 지하로 분리하여 지상 레벨을 보행자 중심의 느린 리듬으로 재구성합니다. 차량이 지배했던 경로를 사람들이 걷고 모이고 연결되는 커뮤니티 도로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매스 구성은 기존 블록을 재조정하고 차량 블록을 통합한 뒤 확보된 공간에 인간 중심 블록을 배치합니다. 최종적으로 매스를 관통하고 브릿지로 연결하여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합니다. 민지우님의 뉴로테라 타운입니다.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서원 일대는 풍부한 자연과 역사적 수양의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이곳을 고령화 사회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인지장애 환자들의 치료 공간은 질병 중심의 관리 체계에 갇혀 삶의 지속성과 주거성이 배제된 채 고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물 치료가 아닌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은 경계의 흐림과 삶의 영역 확장입니다. 병동 중심의 구조 대신 치료와 일상, 개인과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을 구조를 제안합니다.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뚜렷한 경계를 없애고 일상적인 감각 자극과 교류를 유도합니다. 매스 계획에서는 산림과 하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기존 지형을 따라 치유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능적 축과 동선축을 분리하고 안전 영역을 확보하여 공간 구조 자체가 치유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곧 잊혀가는 삶의 흔적과 시간을 회복시키는 공간 기반 치유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지연님의 더 넥스트 프론티어 러닝 센터입니다. 한때 농경지였던 대치동은 1984년 이후 학원가 중심의 지역으로 변모하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현재 과도한 교육열에 지배된 대치동의 도시 흐름은 커뮤니티, 스포츠, 여가, 문화 활동이 부족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일상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누락된 활동들을 증폭시키는 대치동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리듬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육 중심의 일상을 벗어나 학습 외의 시간에 스포츠, 커뮤니티, 여가,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조화롭게 확대되는 겁니다. 이를 위한 매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50에 67m 크기의 대지에 기본 매스를 형성하고 공간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볼륨으로 분할합니다. 이후 개방된 접근성과 진입을 위한 거리 스케일에 맞춰 매스를 분절합니다. 그리고 도시 스케일과의 균형을 위해 전면 15층, 후면 4층으로 높이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채광과 환기, 도시의 연속성을 고려한 시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매스를 4개의 타워로 분할하고 후면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이런 건축적 제안을 통해 대치동은 교육 전환기의 기로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박채리님의 리니어 그로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생태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관광 프로그램도 미흡하며 도시와 단절되어 깊이 있는 몰입 경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태학적 환경을 통해 녹지 침범을 막고 자연과 도시를 매개하는 전이 공간을 만들어 도시의 흐름을 공원 내부까지 유입시킵니다. 본 프로젝트는 치유의 여정이라는 시나리오를 따르는 순환 동선을 핵심으로 합니다. 방문객이 물 공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연속적인 경험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건물의 진입부터 시작됩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속 디지털 디톡스와 명상시를 통해 내적 집중을 유도하는 몰입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후 지형에 순응하는 입체적인 공간에서 사람과 자연이 활발히 교류하는 교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의 최고점에서 한강과 도시를 조망하며 시각적 해방감을 얻는 조망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돌아가는 복귀 동선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순환 구조를 통해 도시와 단절되었던 사적 공간은 깊이 있는 치유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하늘님의 코이그지스턴스 오브 필름 앤 마켓 인 영도입니다. 부산은 서부산과 동부산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두 도심 사이의 영도는 노후화와 산업 변화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부산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발전시켜 정체된 도시 흐름을 재순환하고 인구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도시구조를 제안합니다. 부산은 타 영화제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위해 영화의 일상 소비와 시민 참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영화의 전당으로 압축되어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시민과 일상의 소비가 응축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영화를 풀어낼 겁니다. 도시 전체가 영화라는 상징을 가진 LA나 깐느와 같이 생산과 유통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축제의 지속적 흥행을 유도합니다. 위빙의 단면은 층의 자연스러운 구분과 흐름을 의미하며 1층은 단절과 열림이 넘나드는 영화의 폐쇄성과 시장의 개방성을 담습니다. 갭은 모였다가 퍼지는 공간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완전히 꼬여 동등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영화와 시장은 동일하게 제작과 유통 과정을 거쳐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제작과 유통은 직조 패턴의 단면과 유사하며 한 선이 다른 선을 지지하고 상부로 올라오며 패턴을 만들듯 영화와 시장 역시 아이디어, 기획, 촬영, 후작업 등의 지원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거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서큘레이션은 이러한 과정을 차용하여 지원 과정을 먼저 경험한 후에 유통을 통해 생성된 상품과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한 문화를 우위에 두지 않고 직조되는 다채로운 문화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민님의 Reconstruction of 문래 by Vertical Grid입니다. 물레동 철공소 단지는 서울의 마지막 산업단지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개발을 앞둔 노후단지입니다. 이에 물레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영등포 아파트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제안합니다. 이곳은 용도가 바뀌었음에도 주민과 엔지니어들이 격자구조의 골목길을 따라 생활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격자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문래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기의 질입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철공소 사이에 주거 공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공간을 상층부로 이동시키고 저층부에는 유휴지를 확보합니다. 이후 들어 올려진 주거부와 1층 철공소 부분 사이에 프레임을 형성하여 기존의 문 격자 구조가 수직으로 쌓이도록 합니다. 철공소 사이의 주거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공기 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스 프로세스는 두 블록을 연결하는 새로운 골목을 만들고 격자형 골목길을 유지하며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6개의 매스는 용도에 맞는 새로운 격자에 따라 연결되어 문래동의 정체성을 담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겁니다. 박근엽님의 하이퍼 큐브입니다. 1968년 개장한 용산 전자상가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자제품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판매 위주로 유통 구조가 변하며 소비자의 방문이 줄고 물류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소가 가진 시대의 기억과 사람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회로의 시스템적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어 회로 기판 위에 CPU, 램처럼 이 캠퍼스의 각 건물은 특정 목적에 맞춰 최적화된 독립적인 모듈로 작동합니다. 이 모듈들을 연결하는 전선, 즉 브릿지는 단순한 물리적 통로를 넘어 아이디어와 사람이라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신경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부품의 통합을 뛰어넘는 혁신을 창출하는 거대한 유기적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본 대지는 한강공원 및 올림픽대로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심 속 부족해져가는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국 전자상가의 중심지였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매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매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5개의 독립된 블록으로 분리되고 각 블록의 규모와 위치를 기능과 주변 맥락에 맞춰 재배치합니다. 그리고 보이드와 연결 동선을 통해 5개 매스를 하나의 통합된 복합체로 완성합니다. 신예린님의 라이프 리플렉션 리커버리 센터입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시대에 서울시는 말기 환자의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존엄한 생애의 마지막을 돕기 위해 호스피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계에 위치한 강남구 자곡동 일대는 대모산의 자연과 도시 인프라, 삼성 서울병원 접근성을 갖춰 최적의 치유 환경을 조성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의 양극화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하고 현대인은 그 흔적을 보며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지는 24m 고저차를 가진 경사지로 매스의 형성은 이 지형의 흐름을 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부 매스는 도시와 산을 향해 열어 외부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하부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썬큰과 지하 공간을 통해 내면 체험을 유도합니다. 이 분할된 매스 사이에는 사선의 틈과 보이드가 형성되어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들고 순례길처럼 작동합니다. 이곳에는 호스피스, 연구센터, 생애관리센터 등 고유 프로그램을 담습니다. 틈, 보이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유기적인 집합제로 작동하며 삶과 죽음, 개인적 사유와 공동체적 치유를 잇는 건축적 장치로 완성됩니다. 황일랑님의 Tracing the Flow입니다. 최근 재난 재해가 빈번해지며
현장에서 부상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낮고 안전 불감증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현직자를 위한 실습 중심의 소방학교를 제안합니다. 훈련 용수와 실화제 훈련장이 부족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 예정지인 하남 정수처리장을 대상지로 삼고 기존의 물순환 시스템과 수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설은 실화제 훈련장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추모관과 체험관을 함께 갖춰 안전교육과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계획했습니다. 전체 공간 구성은 구슬이 경로를 달리해도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마블런 구조에서 착안했으며 이는 변수 많은 화재 상황 속에서도 진압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닮아 있습니다. 본 시설이 훈련과 추모, 인식 개선이 함께 순환하는 도시 안전의 거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김태동님의 인터워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령화와 세대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실버타운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결합하는 건축적 해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노년층과 청년층이 공존하고 교류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선정된 강서구 마곡동 대지는 업무지구, R&D 클러스터, 주거지역, 우장산의 녹지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과 서울식물원은 생태적 가치를 더하며 이대 서울병원은 안정적인 의료 기반을 제공합니다. 청년축은 상업지구와 학교, 병원을 연결하며 교육 및 기업가 정신을 지원합니다. 실버축은 돌봄과 건강에 중점을 둡니다. 이 두 축은 교차점에서는 공유시설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며 각 축을 따라서는 사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이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노년 프로그램은 건강, 문화, 예술에 중점을 두며 청년 프로그램은 오피스와 연구 공간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합하여 실버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같은 하이브리드 기능을 창출하여 세대 간 협업과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시설은 공용 정원으로 연결되어 접근성을 확보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버타운은 스키플로어를 채택하여 공용시설과 주거 공간을 분리합니다. 중앙 썬큰 가든은 서울식물원과 우장산의 녹지 흐름과 연계되어 커뮤니티와 자연을 잇는 상징적인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희찬님의 서브커런트 그로브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물류 수요를 반영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속 낙후시설로 위치할 현 하남 드림휴게소 부지에 물류센터와 휴게소가 결합된 복합 거점 시설을 제안합니다. 우선 도시를 가로질러 단절시키는 중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도시명 공원과 휴게소, 물류 창고로 재구성했습니다. 건물은 북쪽의 물류동과 남쪽의 휴게동으로 구분되며 다리를 통해 연결됩니다. 각 동의 중앙에는 썬큰을 통해 지하로 직접적인 채광과 환기를 적극적으로 확보합니다. 고속도로의 지하화와 함께 대형 물류 차량의 지하 통행 동선을 통해 지상에서의 대형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며 이를 통해 상부 통행에 대한 안전과 매연을 방지합니다. 또한 상하부의 건물은 단층에 퍼져있던 기존의 물류시설과 휴게소와 달리 다층형으로 구성하여 지상의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자 했으며 남북의 썬큰과 함께 중앙 썬큰 광장을 조성해 녹지가 지상부터 지하로 이동하는 형태를 만들어 공원 또한 다양한 레벨에서 즐기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교통과 물류, 시민 생활이 공존하는 새로운 인프라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재훈님의 디코딩 더 시티 익스텐드 어반 플로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홍수 방지 제방과 고속도로는 중랑천을 도시 조직으로부터 단절시켜왔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물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강의 생태적 완충지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강을 방어적인 장벽에서 도시 연결체로 바꾸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의 격자 구조는 밀도, 토지 이용, 층수, 프로그램 혼합을 통해 분석된 후 5가지 해독 방안으로 재편성됩니다. 이 방안들은 바코드와 같은 패턴으로 시각화됩니다. 이 바코드는 도시의 DNA 역할을 하며 데이터를 디자인 논리로 변환하고 강을 따라 띠 형태로 확장됩니다. 이 띠들은 공간적으로 커뮤니티, 문화, 운동, 생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합니다. 홍수 탄력성은 임시적인 홍수 허용구역과 영구적인 지원시설을 구분함으로써 내재화됩니다. 궁극적으로 중랑천은 단순한 홍수 통제를 넘어 일상생활, 문화, 생태계를 통합하는 적응형 도시 영역으로 재정이 됩니다. 한주호님의 다공성 주거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며 도시의 40% 이상이 경사지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사지는 단순히 지형 조건이 아니라 한국 도시 생활과 정체성이 성장해온 기반입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었으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재개발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재개발은 지형을 평탄화하고 그 자리를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인공 조경으로 대체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아파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한국 주거 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기존 주거의 빅 투 스몰 접근, 즉
거대 조경과 거대 매스 대신 본 프로젝트는 자연경사를 따르는 대안적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작은 방들이 작은 외부 공간과 층을 이루며 다공성 주거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매스 대신 적절한 규모의 유닛들이 모여 3차원적인 마을과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외부 공간 관계 변청 과정을 재해석하여 다수의 마당과 연결망을 갖춘 분산형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 공간은 실내로 바로 연결되는 대신 공용 마당으로 수평적으로 열립니다. 마당을 첫 번째 만남의 장소로 배치함으로써 이 전환은 개방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동선 자체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